자, 1부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오킨스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사연이 차트 보니까 사연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332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이거 7,120원에 사셨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좀 가신 게 아닌가, 따라가신 게 아닌가. 20%의 비중이라서 지금 거의 43.96%의 수익을 네. 잘 내고 계세요.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급등할 때 잘 잡으신 거 치고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 그렇죠. 이어가면서 수익도 잘 챙겨가고 계시죠. CXL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잘 잡으셨어요. 하지만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로만 가지고 계실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 단기로만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 치고는 15,000원이면 지금 수익이 100%가 넘어가는 건데 패기. 예, 이런 아무리 거예요, 테마주고 단기라고는 하시면서 목표가는 좀 높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15,000원에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김진환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보유라고. 보유 예. 알겠습니다. 문현영님은요? 예, 저도 뭐 보유라고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이신데 목표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목표가보다 네. 듣고만 말하고 싶은데 알아보죠. 저 전문가님께서는 보유인데 이거 얼마나 더 보고 가야 되는지 좀 자세한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목표가는 12,200원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실망하시겠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7월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단기 이렇게 급락은 다시 급등으로 뭐 다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200원을 넘어서면 14,000원까지도 저는 우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0% 지금 보유하시고 계시고 평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손절가는 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뭐 여기서 손절하실 수는 없으실 그런 평단이시기 때문에 우선 12,200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CXL 테마가 저는 아직까지 뭐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그래서 뭐 CXL은 아시다시피 뭐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서버 한 대당 메모리용량을 여러 개를 이제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론 기존 기술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특허를 이제 4개를 이제 출원해서 이제 테마로 갑자기 떠오른 그런 건데, 그러니까 HBM에 이어서 그러니까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닌 소켓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CXL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증설 같은 어떤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전환사채 물량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무적으로 조금 불리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주가적으로 하락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뭐 DDR5 그 기판 쪽을 얘기 드렸다시피 이 DDR5 이 기반 서버용 D램 수요가 CXL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DR5 쪽, 즉 아까 기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뭐 상당히 강세인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 이제 거래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강세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CB 물량 같은 것들, 뭐 그런 풋옵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로 급락이 좀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CXL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은 12,000원대 가격대가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준영 운용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부터 좀 듣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15,000원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예, 저도 일단은 15,000원 시청자님이 네. 생각은 15,000원을 잡아놨는데 기술적으로 딱 15,000원이에요. 근데 진짜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저도 13,500원에서 14,200원 사이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15,000원을 본 근거 자체가 차트를 보게 되면 네. 급락이 나왔던 가격이 15,500원대거든요. 그래서 아.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 의견도 약간 반영해가지고 저는 15,000원에 잡아드렸는데 절묘하십니다. 희망을 좀 더해서. 예, 네. 이게 CXL 그 재료 자체가 테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HBM 반도체처럼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거의 충분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좀 봐요. 삼성전자가 앞서 이제 4개 상품 특허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HBM 반도체가
각광을 받을 때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공급하면서 각광을 받듯이. 근데 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자체가 오킨스 전자도 상당히 거의 뭐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버전과 관련해 가지고 2.0 그다음에 개발 중에 있는 회사가 엑스콘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 그들 회사들의 특징이 다 거의 주요 제품 자체가 똑같습니다. 번인 테스트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오킨스 전자도 그렇고 네오셈도 그렇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엑스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허를 4개 출원했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생산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나서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근데 오킨스 전자는 앞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엑스콘입니다. 엑스콘인데, 그래서 근데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주도주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이게 CXL 테마가 언제부터 부각이 좀 됐느냐? 정확히 12월 13일부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4개 그 제품에 대한 상품을 출원을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종목이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 이후에 12월 13일 이후에 관련 테마 종목이 오킨스전자, 네오셈,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5개 종목입니다. 5개 종목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뜬 게 오킨스전자가 3,900원대에서부터 지금 10,200원이니까 보니까 158% 떴어요. 가장 많이 떴습니다. 많이 떴네요.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7,000원대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늘 장중이 잘 끝나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경고 종목으로 이제 경고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한 40% 정도인가요? 작년 연말 기준에 가지고 올라가면 거래 정지당합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뜬 게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97% 떴어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엑스콘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밀려버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 가서 88% 떴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전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을 먼저 떴거든요. 그래서 37% 떴고 코리아 서키트가 31% 떴어요. 그래서 종목이 대장주다. 그럼 대장주로서 가장 중요한 자체가 회사가 이제 기술력인데 제품 개발을 중이라고만 저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냥 약간 개발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다는 근데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주력 제품 자체가 번지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되든 간에 주가 자체가 앞서 이제 우리 김정은 전무가 얘기했다시피 주가 자체가 부채 비율에 150% 넘고요. 그다음 자본 총계가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이 대기업 물량이 보니까 370만 주가 있어요. 이게 자본 총계가 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6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엑스콘은 지금 시가총액 2,300억 예산 자본 총계가 1,500억 부채가 없어요. 거의 무차입입니다. 이게 엑스콘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15%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엑스콘도 이제 오늘 주가 급등을 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 주의까지 좀 떴는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먼저 선도 종목인 오킨스 전자가 주가 급등에 따라 가지고 7,000원대 경고 종목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다는 자체는 더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엑스콘 같은 경우도 이따 제가 좀 AS를 좀 간단히 해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자본 총계가 1,800억 정도까지 올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약간의 부담되는 어떤 재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또 부분들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 아마 여기를 목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5,000원 정도. 근데 정확히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13,500원대 정도. 이 정도가 이 정도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한 30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따로 손절 가격은 개인적으로 9,000원 정도를 만약 이탈을 한다면 좀 약간 좀 미련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CXL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명명되어 있는 오킨스 전자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두 분 다 보유하자 우선은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가를 지금 15,000원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김진환 전문가가 12,2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15,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음속에 한 13,500원 정도면 어떨까라고 또 추가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네. 손절가 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꼭 수익률 100% 채우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